그러면 권 PD, 왜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들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거 많이 샀는데 일단은 그게 떨어지니까. 9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 했었는데 6만 전자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팔아야 되는 건지 네. 오히려 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좋은 주식만 사면은 그냥 주가가 자연스럽게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가 결정 요인이 단순하지는 않은,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삼성전자 영상을 한번 찍었던. VIP 자산운용의 최규철입니다. 올해 초에 다수의 가치 투자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올해는 아마추어들이 돈을 벌기에 쉽지 않은 장세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건 올해가 실적 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실적 장세의 특징은 스타일이 바뀌게 되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넓게 봐서 꼭 뭐 가치 투자 베이스의 스마트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뿐만 아니라 뭐 프로 트레이더들까지 포함해서 소위 실력이 있는 프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아마추어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첫 번째 차이는 운전으로 비유하자면 아마추어는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고 프로들은 전방을 주시해서 운전을 한다. 이 부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백미러를 본다 함은 뭐 과거의 기업의 실적을 본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테마와 업종에 집착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어제 했었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 즉 인기가 있는 종목이 한참 올라가고 나서 잠깐 조정을 받을 때 사는 이런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2021년이 힘들었던 것도 결국엔 2020년에 인기를 끌었던 테마와 업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프로들은 백미러를 참고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너머를 살짝살짝 보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계속 시장의 인기와 테마가 바뀐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포지션을 바꾸는. 예컨대 올 초에 중국이 수출을 좀 못하게 되면서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경쟁 가격에 있는 포스코의 사업이 좋아질 거다. 이런 정보들을 다수의 프로 투자자들이 인지를 했었는데 아마추어들은 철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그런 구닥다리 종목? 저런 종목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 두 번째 예시는 뭐 은행?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고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예전부터 저평가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평가를 해소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닫힌 생각. 세 번째는 제가 사실 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상당수가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여기에 이 주식을 작년에 샀었어야 됐는데 좀 올해 이게 유지되고 그 샀었어야 되는 마음을 풀고 싶은 마음에 이런 종목이 조정을 왔을 때 다시 사는. 근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리오프닝주를 한 발 앞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프로 투자자들은 그쪽으로 시선이 넘어갔거든요. 이런 예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도 운전으로 비유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 옆에 타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냐 하면 베테랑 운전자들은 달려야 할 때 달리고 멈춰야 될 때 멈춥니다. 그러니까 앞차의 간격이 좁을 때는 속도를 많이 내지 않고 그냥 앞차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앞이 뻥 뚫리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면은 그때 엑셀을 밟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출발하더라도 베테랑 운전자들이 더 빨리 도착을 하게 되고 옆 사람도 멀미를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추어 운전자들은 짧은 구간에서 괜히 급가속하고 급정거하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정작 고속도로 달려야 될 때 엑셀을 과감하게 밟지 못해서 뒷차들이 이제 빵빵하는.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가가 빠르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개별 종목마다 그런 구간들이 나오는데 프로들은 그 구간을 엑셀을 밟아서 다 먹지만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시기에 그냥 이익을 확정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익을 확정해버리고 오히려 이제 빠지는 종목에 좀 물려버리는, 하지만 그 사이에 기업 가치의 방향이 달라져 있는 이런 종목들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자잘하게 먹고 한 번에 크게 손실을 보고요.
프로들은 뭐 자잘한 것까지 다 맞추진 않지만 결국 굵직한 몇 가지 아이디어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 책에서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책은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딱 들어봤을 때는 일견 공감도 되고 슬프기도 한 이제 그런 제목이죠.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전업 투자자들, 이 매매방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가는 어떤 테마에 걸리거나 혹은 작전 세력이 끌어올려야지 올라간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뭐 반대 논리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저 좋은 회사인데 계속 저평가고 안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주가 상승의 팩터를 엉뚱한 데서 찾는 경향을 아마추어들이 보인다는 대목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종목이 테마에 걸릴지, 그리고 작전 세력이 작업을 해서 이걸 끌어올릴지, 이거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모르는 영역이죠.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뒤늦게 입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리딩방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정보들이 사실 깨끗하고 정확한 정보일 수가 없는데도 그걸 주가 상승의 팩터로 보고 그런 종목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펀드멘털을 좀 보는 그런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좀 오류에 빠지는 게,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 그 작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떤 호재라든가 그리고 장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갖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메인 사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죠.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도 아마추어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프로들은 사업의 전망이 밝고 그것이 숫자로 입증되면서 이 사실들을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 종목일수록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마추어들은 변동성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빠지면 슬퍼하고 오르면은 기뻐하고, 프로들은 변동성이 클수록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가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프로 트레이더들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가 아는 트레이더들한테 요즘 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좀 쉬어가는지 물어보면, 장이 빠질 때 쉬어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죽으면 쉬고요,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커지면은 적극적으로 매매합니다. 거기에 수익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서퍼로 치면은 높은 파도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더 재밌다는 거죠. 오히려 파도가 잔잔할수록 이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서 쉬고, 오히려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물장구를 쳐가지고 나가서 그런 작은 파도를 즐긴다는 겁니다. 저는 뭐 항상 이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사야지, 그리고 기업 가치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주가에 올라가면 좀 줄여야지,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생기면은 좀 더 확실하게 이런 액션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오르면 좀 줄이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빠지면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은 변동성을 반복할수록 수익이 올라가는 데 반해서, 아마추어들은 변동성이 반복될수록 수익이 녹아내리는 그런 반대의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는 올리는 영상들의 댓글을 제가 다 보고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유튜브 댓글을 보고 좀 느껴서 넣어본 차이입니다. 아마추어들은 좀 비법을 찾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들이 뭔가 비법이 있어서 그 간단한 비법을 써서 그것만 알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비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형태로 저한테 비법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접할 때마다 투자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투자자들은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을 훨씬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프로들은 주식 투자를 과학에 근거한 예술이라고 보는 반면에, 아마추어들은, 이과생들은 그냥 과학이라고만 생각하거나 문과생들은 그냥 예술이라고만 보는,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자꾸 한쪽으로의 비법을 찾게 되고 종합적인 사고, 2차적 사고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고 펀드멘털을 구성하는 요인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항상 학습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은,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그 친구의 뭔가 비법을 되게 궁금해합니다. 무슨 뭐 교재를 보는지, 어떤 인강을 듣는지 궁금해하는데, 사실 그들의 그 생활 양식을 보면은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학습량을 소화하는 거지 성적을 단기에 올릴 비법을 찾아다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건 개인 투자자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올해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아마추어들에게는 힘든 실적 장세, 종목 장세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차이를 인지하셔서 이왕이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아마추어보다는 프로답게 그렇게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